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역에 있는 고3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 모집 용학에 대해서 분석할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강석빈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은 저랑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의 모집 용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총 3개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학교별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형별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의 면접형, 그리고 서류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부가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은 수능 최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제 작년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이화여대, 파트 2 인하대학교, 파트 3 중앙대학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화여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과 전형으로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2합 5인데 잘 보시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이 필수로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이 필수로 반영이 되고 탐구는 2개 중에 상위 1개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1단계로는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플러스 면접이 20%가 반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에서 10명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단계 성적으로 50명을 먼저 선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해가지고 최종 10명을 뽑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올해의 상황을 보시면은 면접이 사라지고 그냥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성적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한번 보시면은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류형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보시는 대로 반영이 되는 점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작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올해 신설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로 고른기회 전형이나 사회기여자 전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설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전형별 분석을 들어가서 먼저 학생부 교과의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단계별로 선발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선발을 하지 않고 처음에 교과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한 번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작년의 입결 자료를 보고서 올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 없을까를 판가름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실 경우에는 작년 자료를 맹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데이터는 면접을 봤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처음에 5배수 안에 들었고 자기가 좀 5배수 내에서도 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잘 봐가지고 뒤집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입결이 작년보다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지원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한번 보면요. 국, 수, 영, 한국사, 사회, 과학
그러니까 대부분 주요 과목에 전 과목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별 반영 방법을 보시면은 공통 선택, 일반 선택, 요건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죠. 요게 이제 80%가 반영이 되고요. A, B, C로 성취도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20%가 반영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등급을 보시면은 인문, 자연 상관없이 전부 다 2합 5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비고란을 보시면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고 자연 과목은 수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과목 모두 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화작을 선택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혹은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든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한다. 그리고 사탐, 과탐의 선택 제한도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반영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80%, 그 다음에 성취도가 반영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2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반영할 때 각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1등급은 10점으로 환산이 되고 2등급은 9.6점, 그리고 9등급은 빵점까지 이 순서대로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취도를 받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A를 받았을 경우에는 10점, B를 받았을 경우에는 8.6점, C를 받았을 경우에는 5.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 한번 등급에 다시 갈게요. 자, 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랑 성취도에 대한 환산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A, B, C 했을 때 B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중간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B에 해당되는 점수가 8.6점이죠. 근데 등급 점수에서 8.6점이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4등급에 해당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취도 부분에 있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B가 존재해서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A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을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미래인재 서류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류가 10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등급이 지금 반영이 된다는 것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인문계열은 2합 5, 자연계열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예과는 4합 5, 약학전공은 4합 6,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들은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2합 5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크랜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크랜튼 학부는 3합 5, 그 다음에 국제학부는 4합 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비고란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스크랜튼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국제학부의 경우는 영어가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선택하든 사회탐구를 선택하든 과목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단계에서 서류로 5배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그 다음에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서류 100%에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4번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까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비슷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의 사회 기여자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지원 자격에 유념하셔가지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걸로 살펴볼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류만 판단을 해서 서류만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과 여기에 플러스로 면접까지 반영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우리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평가 반영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류만 보는 거. 그러니까 미래인재 서류형, 그 다음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회자 전형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항목을 40%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 이것을 각각 30%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면접을 보는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지금 60%나 평가하고 있죠.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은 20%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인재 서류형과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회자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걸 평가하는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발전 가능성에서는 공동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기초 역량과 심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른 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영역을 두고서 이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면접형에서 학교 활동의 우수성 영역을 60%나 지금 높게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의 융합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새롭고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래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탐구 역량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 탐구 능력, 지원 계열 탐색 노력과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한대요. 이런 평가의 요소들을 학교 활동의 우수성의 평가 요소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특목고나 과거와 같이 이런 일반고와는 다른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에 대해서 뽑고 있는 미래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과거와 같은 친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살펴볼 것이 이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에서 면접을 과연 어떤 것을 평가하냐, 또 어떤 퍼센트를 두어서 평가를 하냐라는 건데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기부를 진로 역량 40%, 학업 역량 30%, 발전 가능성 30%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학업 역량의 평가 주안점, 그 다음에 면접 예시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로 역량의 평가의 주안점은 어떤 부분이고 예시 질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화여대의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논술 100%로만 선발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2합 5, 자연계열 2합 5, 의예과나 약학전공은 각각 4합 5, 4합 6, 스크랜턴 학부는 3합 5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5 학년도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화여대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인문 자연을 통합해서 살펴봤을 때 지원은 총 56명이 했고요. 여기서 합격한 인원은 23명으로서 합격률은 41.07%입니다. 합격한 성적대를 한번 보면요. 지금 최초 합격은 최고 1.24 등급부터 최저 2.16 등급까지 합격을 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충원 합격까지 고려하면은 최고의 등급이 살짝 좀 낮아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해서 보면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지원해서 13명이 합격을 해서 52%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지원을 해서
합격은 8명밖에 하지 못해서 28.57%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합전형의 합격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에 비해선 전반적으로 지금 합격률이 낮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144명이 지원해서 4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56%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인문계열은 지금 35.48,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27.5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합격률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지원은 총 10명이 했는데 모두 다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한 합격률 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교과의 지역균형 전형, 종합의 미래인재 면접, 미래인재 서류, 고른기회,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교과 전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종합 전형에서 기존에는 인하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면접형으로밖에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서류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이 서류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그럼 과연 어디서 가져왔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주요 변경사항의 내용을 보시면은 교과 전형에서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의 신설로 인해서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 648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는 413명으로 대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작년에 이 등급이 합격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올해 이 등급이 합격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선발 인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준 만큼 입결이, 그러니까 합격선이 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형 전형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럼 신설된 전형이다 보니까 작년에 입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에 종합전형인 면접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이 등급이 붙었으니까 올해 서류형으로도 이 등급이 있으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입시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서류형과 면접형 이 둘 다 선발하는 대학교를 비교해 보면요. 면접형보다는 아무래도 서류형의 입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형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서류평가를 통해서 3.5배수 혹은 뭐 의예과는 3배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를 뽑잖아요. 원래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으로 뒤집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기에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하대를 지원하실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점은 작년의 입시 결과만 맹신하고서 쓰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들은 수능 최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의예과는 지금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전형별 분석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뽑는 방식은 학생부 교과 100%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반영이 되지 않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문계열을 지망하고 싶은데 과탐의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인하대학교를 쓰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반영 학기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는데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다 반영된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했는데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국수, 영, 사, 과 그러니까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이 모두 다 반영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 방법은요. 공통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등급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등급으로 환산,
B는 2등급으로 환산, C는 4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등급을 한번 보면요. 인문계열은 2합 6, 자연계열은 2합 5, 의예과는 3합 4라고 하는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요.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구분 없이 두 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단 의예과의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과탐 두 과목을 필수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반영이 될 때에도 이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이 반영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산출 방법의 시기 위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이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1등급 10점, 2등급 9.8부터 계속해서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서요.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먼저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의예과는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플러스로 면접 30%가 반영된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을 보시면요. 서류 100%로 한 번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역시 최저 등급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에 유념을 하셔서 보시면요. 국가보훈 대상자를 시작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른기회 전형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발 방법은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학생부 종합의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전에 살펴봤던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서류가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원 자격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총 6년이 되겠죠. 6년을 이제 본인 및 부모님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유형 1에 해당이 되고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렇게 되면 총 12년이 되겠죠. 이 12년 동안 농어촌 지역 소재지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 혼자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유형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과 관련해가지고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나 미래인재 면접을 보는 면접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그러니까 서류만 100%로 선발하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면접형부터 보시면요.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이 30%, 20% 이렇게 반영되는 반면에 진로 탐구 역량이 50%나 높게 반영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신설된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반영되는 퍼센트를 보시면은 기초 학업 역량이 50%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50% 중에 학업 능력 30%, 학습 태도 20%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기초 학업 역량에서 가장 높게 본다라는 것은 성적을 가장 높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면접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신 등급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면접형의 입결을 가지고 올해 서류형의 입결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은 큰 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접형보다는 약간 등급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형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요, 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가 3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인문이나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요, 국, 수, 영, 과 중에 3개 영역이 각 1등급 이내여야 된다 라고 하는 다소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이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학생부 교과 영역이 30%가 반영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30%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교과 전형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인문, 자연,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이렇게 다르게 과목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문은 국수, 영, 사탐, 그 다음에 자연은 국수, 영, 과탐, 자유전공은 국수, 영, 사탐, 과탐이 모두 반영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영 방식은요. 공통 일반 선택과 같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등급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등급으로, B는 2등급으로, C는 4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반영된다는 점,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출 방법과 석차 등급 점수 및 성취도 점수 이렇게 환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하대학교에 지원했었던 작년에 강원도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인문과 자연을 통합해서 봤을 때는 22.2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최초 합격부터 한번 입결을 살펴보면은 강원도에서 지원한 학생 중에 최고 성적이 1.86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2.84등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원 합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1.96등급에서 3.74등급까지 분포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누어서 보면은 인문계열의 합격률은 27.78%,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합격률은 18.92%로 인문계열에 비해서 소폭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종합전형인데요. 전체적인 합격률을 보시면은 교과전형보다는 좀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 퍼센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통합적으로 인문 자연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33명이 지원해서 1명밖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은 단 1명도 합격을 하지 못했고 자연계열에서 1명 합격해서 이런 성적을 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하대학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한눈에 보기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CAU 융합형 인재, 그 다음 CAU 탐구형 인재, 그 다음에 CAU 어울림, 그 다음 기회균형 전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CAU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100%만 보는 전형인데 보시다시피 올해부터 의학부와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인재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로 100%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가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탐구형 전형에서 면접 배수가 확대됐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제 과마다 다르긴 한데요. 1단계에서 선발하는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인원이 2.5배수에서 3배수였는데 올해는 3.5배수에서 5배수로 면접을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탐구형 전형에서 특목고나 과고, 외고와 같은 친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작년에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융합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의 50%에서 70% 컷의 성적이 2.38에서 2.61등급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3.23에서 3.72 등급으로 다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외고 과고 친구들을 좀 더 선발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올해 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을 더욱더 확대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목고, 과고, 외고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오픈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넘어가면 이제 전형별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를 90%를 반영을 하고 출결을 10%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보면요. 국수, 영사, 과에 해당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과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환산 점수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성취도를 역시 환산 점수로 변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등급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합 7이라고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약학부에 한해서는 4합 5라고 하는 다소 높은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은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과 과탐의 선택 과목에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혹은 믹스해서 선택하든 보통 두 과목을 선택하시잖아요. 이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모두 다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점 역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산출 방법을 보시면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등급이 나오는 환산 평균 점수는 지금 90%가 반영이 되고 있고 성취도가 나오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석차별 등급 점수와 성취도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8점으로 해가지고 역시 맨 끝에 있는 9등급은 빵점이고요.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A는 10점으로 환산, B는 9.43점으로 환산되고 C는 8.86점으로 환산이 되고 있는데 역시 위에 있는 등급 점수랑 좀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B가 지금 9.43점이잖아요. 그러면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지금 9.4점에 해당되는 4등급과 유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중앙대학교를 4등급 받은 친구가 지원하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성취도에서 B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가 크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결, 비교과 영역인 출결 반영 방법인데요. 미인정 결석 일수를 환산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일 이하로, 그러니까 1일까지죠. 1일까지 미인정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10점을 받습니다. 근데 2일에서 3일까지 미인정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9.2점, 그리고 계속해서 미인정 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수가 깎인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종합전형의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서류 평가로만 100%로 하여 선발을 합니다. 단 의학부는 1단계에서 5배수로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을 한번 보시면요. 면접을 보는 전형이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 3.5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아까 그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면접 대상자의 비중이 훨씬 더 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은 역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종합전형 중에 CAU 어울림 전형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를 시작으로 해서 7번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까지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서류 100%,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으로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보면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6년을 거주했을 때 유형 1, 그 다음 12년을 거주했을 때 유형 2 전형으로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고요. 역시 서류 100%의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봤었던 것처럼 서류 100% 전형에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종합전형에 대해서 서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평가 반영 비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탐구형 인재 전형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융합형 인재 전형, 어울림 전형, 기회균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융합형 전형을 비롯한 어울림 기회균형 전형은 서류만 100%로 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하는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다른데요.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5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40%, 공동체 역량은 10%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서류만 100%로 평가하는 융합형을 비롯한 전형들을 보시면은 학업 역량을 50%, 진로 역량은 다소 좀 낮은 30%, 공동체 역량은 20%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역량별로 가장 높게 중요시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왼쪽에 있는 면접을 보는 탐구형 인재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진로 역량 부분에서 전공 혹은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서류 100%로 평가하는 전형들을 보시면은 역시 학업 역량 부분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학업 성취도를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쉽게 말해서 성적을 더 높게 본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자들의 50%에서 70%까지의 성적이 3점 이상 등급에서 3.72 등급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1단계로 그냥 선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면접 선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배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에 기회를 받아가지고 면접을 잘 봐서 뒤집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진로 역량 부분에서 평가되는 영역들을 한번 보시면은 특목고나 외고, 과고에 훨씬 더 유리한 이 역량들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서류만 100% 평가를 하는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컷이 2.38 등급에서 2.61 등급으로 탐구형에 비해서 거의 1등급 가까이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같은 학교와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학업 역량 50%에서 학업 성취도, 즉 성적을 그만큼 많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일반고에 진학 중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융합형 전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합격자의 경향을 보면요. 면접을 보는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비율이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랑 2025를 비교해 봤을 때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6.4%에서 35.7%로 거의 20%가량 줄었거든요. 반면에 외고에 소속된 친구들의 합격률이 26.1%에서 48.9%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요. 융합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이 57%에서 74%로 증가를 했고요.
외고에 진학 중인 학생이 30.7%에서 17.1%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2024와 2025의 전형을 합격률을 비교했을 때 볼 수 있는 점이 탐구형은 특목고, 외고에 좀 더 유리한 전형이고 융합형은 일반고에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단 전체적으로 면접을 보는 전형이라 그랬죠. 그런데 융합형 전형 중에서도 의학부에 한해서는 아까 면접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소들을 보시면요.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업 준비도 영역을 60%나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의학부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충실도와 학업 준비도를 각각 40, 40해서 동일한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업 준비도랄지 학교생활 충실도랄지 전공 적합성이랄지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책자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대학교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 학생부 교과 20%,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출결이죠. 출결이 10%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과를 봤을 때는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약학부나 의학부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4합 5의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역시 한국사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점,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아까 20%가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느냐? 국, 수, 영, 사, 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등급이 나오는 공통 선택과 일반 선택 과목만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보시면은 국수, 영사, 과 이렇게 5개 과목에 한해서요.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는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1등급 10점부터 2등급 9.96 이렇게 감소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결을 보시면은 미인정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요. 맨 아래 표를 주목을 해보시면은 1일 이하, 그러니까 3년 동안 1일까지 미인정 결석을 했다라면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2, 3일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9.8점, 4, 5일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 9점, 이런 식으로 점차 받는 점수가 감점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대학교의 작년 2025학년도 강원도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 자연 통합해서 교과 전형을 한번 보면요. 총 36.1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문 계열은 44%,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2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비해서 다소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11.76%지만 인문 계열은 9.09%, 자연 계열은 13.54%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작년에 총 46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률이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중앙대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을 마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